네, 안녕하세요. 정원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고요. 제 옆에는 스포티비 한우준 해설위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왜 나와 있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세리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세리에 이제 중요한 경기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즌 세리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승권에 도전하고 있는 팀들이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는 팀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체크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상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맞대결도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티비에서 해외 축구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한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우준 해설위원은 해설위원 중에서는 현재 나이가 가장 어리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지금 일단 97년생, 한국 나이로는 29살입니다. 네, 97년생 해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해설위원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준 해설위원은 또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굉장히 특이한 또 아주 중요한 경력이 있어요. 선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다음에 K3까지 네. 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선수로서의 어떤 경험 이런 거를 또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해설을 하시는 또 그런 스타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세리에 우승 관련된 판도와 챔피언스리그 진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간의 정원 인사이트에서는 이제 전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축구적인 인사이트 내용을 좀 다루는 걸 했었는데, 경기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판도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탈리아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가장 또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1, 2위 결정. 그렇죠. 나폴리와 인테르의 이제 1, 2위 결정전이었는데 그거 보셨죠? 그렇죠. 라이브 네. 다 봤습니다. 네, 챙겨봤습니다.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축구보다는 격투기에 좀 가까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원 싸움이 치열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1, 2위 결정전이다 보니까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거칠고 치열했던 경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또 주심이 적재적소에 휘수를 불지 않는 모습이 실제로 보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 중에서도 뭐 중계진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휘스를 불지 않다시피 경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굉장히 격양되고 좀 치열해지면서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많이 발생했었던 이번 라운드였거든요. 물론 세리의 모든 주심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좀 중계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대개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에요. 잉글랜드랑 조금 상반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죠. 잉글랜드는 거친 몸싸움도 관대하게 넘어가신 주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금만 넘어져도 파울을 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날 경기는 또 그러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친 몸싸움도 나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들도 약간 격양된 게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 초반부터 한번 흐름을 살짝 한번 짚어주시죠. 전반전에 이제 나폴리가 좀 잘했던 부분은 이제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인테르가 이제 모든 이제 해외 축구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인터밀란 산미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네, 풀어나가는 스타일도 굉장히 좋고, 적재적소에 정말 파울로 적당히 끊지 않으면은 공격 찬스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팀이 또 인테르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오지 못하도록 중원에서 나폴리가 굉장히 중원에 적절하게 잘 끊어줬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확실히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안기사가 빠지었잖아요 이날.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맥토미니, 로보트카, 빌리 길모어의 3조합으로 그렇죠. 나왔었는데, 확실히 뭐 안기사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안기사가 없는 가운데서 이 중원의 3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테르의 3명, 바렐라, 차라노글루, 그리고 미키타리안을 상대로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잘 붙어주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인터밀란의 산미들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정확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잘해줬어요. 저희가 평점으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이날 경기 가장 높은 평점을 받던 선수가 또 빌리 길모어였어요. 네.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또 로보트카도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또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또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폼을 보여줬던 이 나폴리의 중원이었고, 또 나폴리 홈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이제 한 점 차 뒤진 상태로 어쨌든 경기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인테르가 한 점 우위에 있는 상태로 경기를 펼쳤다 보니까 확실히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이번 경기가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선취골을 좀 빠르게 얻어맞았죠. 디마르코 선수가 또
프리킥에 또 일가견이 있는 야, 선수다 보니까 정말 네. 대단하던데요. 네, 거의 뭐 메레트 키퍼가 손쓸 수도 없을 만큼 구석으로 정말 잘 빨려 들어갔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마르코가 좀 일찍 빠졌어요. 부상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선취골을 먼저 넣었던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는 두 팀 모두 이제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다가 거친 파울도 나오고 약간 격양된 퍼포먼스가 나오다가 데드볼 상황에서 어쨌든 한 방을 해줬던 디마르코의 활약을 앞세워서 인테르가 이 어려운 경기를 일단은 전반전 1대0으로 마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갔거든요. 그렇죠. 나폴리 입장에서는 급해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45분밖에 안 남았고 확실히 이날 경기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승점이 4점 차로 벌어지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갭이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나폴리가 후반전에 그래도 동점골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좀 했어요. 후반 들어서는 거의 뭐 나폴리가 공격을 다 했다라고 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테르가 이제 공격을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를 못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면은 나폴리가 이제 오른쪽 폴리타노와 디로렌초 이 조합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왼쪽에서의 공격력은 좀 떨어지면서 아하. 네, 너무 오른쪽에만 치우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솔직히 이걸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결국 콘테 감독의 교체술이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반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안기사 선수와 이제 빌리 길모 이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빌리 길모 선수는 로버트카 선수와 약간 좀 성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겹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 자체가 좀 로버트카 선수와 그리고 길모 선수와 겹치면서 투 미드필더 형식으로 투 볼란치 형식으로 경기가 운영되는 게 많았어요. 전반전에. 네, 그러다 예. 보니까 공격 쪽에서 다소 이제 안기사 선수가 해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좀 보이진 못했거든요. 많은 활동량이라든지 그렇죠. 공격적으로 네.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사실 안기사 선수가 요즘에 경기 나설 때는 굉장히 측면 쪽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윙어 역할도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적인 포인트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생산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길모 선수에게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역시 그러면서 이제 필립 빌링 선수는 길모 선수보다는 더 공격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교체술이 결국 후반전에는 적절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약간 성향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물론 안기사 선수를 대체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길모보다는 조금 더 안기사 쪽에 가깝지만 제 생각에 맥토미니 성향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격 성향의 선수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선수 두 그렇죠. 명을 배치를 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던 콘테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적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1대1로 이날 경기가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텔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정 가서 그래도 우승권 대전하는 팀을 상대로 1대1로 마무리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즌 또 나폴리 중에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나폴리 전체적인 시즌 흐름에 좀 약간 한번 짚어주시죠.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사실.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맥토미니를 영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시즌 초반에 이제 맥토미니를 영입을 해서 4백으로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돌리고 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나폴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유럽 대항전을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네, 체력적으로나 이제 선수들 부상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나폴리. 충분히 이득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이제 점점점 올라와주고 그리고 선수들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경기력도 좋아지고 승점 석점을 획득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팀과 이제 대결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위에 있을 수 우위에 있는 있을 수 거예요. 네. 있으면서 그냥 시즌을 잘 치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최근 경기로 봤을 때는 그 좋았던 이런 경기력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좀 체력적으로도 어쨌든 물론 유럽 대항전을 진출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면서 100%로 그 시즌을 완벽하게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우승 경쟁에 레이스는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폴리 경기 저도 이제 중계를 조금 했었는데 나폴리 경기를 좀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간 수가 조금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가 보이는데 그게 워낙 강력하니까 이제 제압을 했던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력적인 부침, 부상에 대한 공백 그리고 뭐 로버트카도 조금 빠졌던 기간도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 보여지는 수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플랜 A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맞대결에서 펼쳤을 때 좀 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 시즌에 그 라치오한테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뭐 승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인텔의 얘기를 좀 해보면 인텔은 이번 시즌 초부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굉장히 좋았죠. 특히나 이제 마커스 튀람이 지난 시즌에는 득점을 매우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제 라우타로가 시즌 초반에 조금 부진할 때 튀람이 완벽하게 터져주면서 그렇죠. 공격적으로 밸런스도 잘 맞춰줬고 전체적으로 인테르도 강한 면모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는 확실히 기동력적인 부분 경기 중에도 이러한 에너지 레벨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지만 확실히 이 지혜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는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내에서 인테르만한 팀이 없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왜냐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꾸역꾸역 좀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뭐 밀란 상대로 전적이 좋지 못한 거는 별개지만 그래도 현재 어쨌든 리그 1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은 인테르가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나폴리가 남은 경기가 어떤가요? 나폴리는 일단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경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정말 뭐 전반기도 그랬고 굉장히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전반기 때의 퍼포먼스를 남은 후반기 때도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페이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른쪽 측면 쪽에만 국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숙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왼쪽에 있었던 흡입차가 나가면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흡입차 나가고 나서 네레스 선수가 이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레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이제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지금 현재 네레스 선수가 빠졌습니다. 부상으로 빠져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윙어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밀란 경기에서도 뭐 라스파도리 선수가 간헐적으로 왼쪽으로 빠지면서 공격을 해줬고 아니면 혹은 맥토미니 선수가 왼쪽 측면을 빠지면서 공격을 해줬지만은 그게 이제 완벽한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후반기 때 남은 잔여 경기에서 얼마만큼 양쪽 측면의 밸런스를 전반기 때처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인테르는 현재 지금 코파 이탈리아 일단 밀란과의 경기도 남아 있을 뿐더러 그렇죠. 지금 페이에노르트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16강. 뭐 계속 올라가면 계속 경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폴리하고 인테르만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일정상으로는 인테르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어도 4경기, 5경기를 나폴리보다 더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말로만 4, 5경기지 선수들이 이제 90분 내내 4경기, 5경기를 치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부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일정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나폴리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폴리가 훨씬 더 수월하는 건 맞고 그렇죠. 인테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코파 이탈리아 뭐 이런 대회 다 포함하면은 그리고 계속 얘기해 드리면 올라가면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뭐 4-5경기 더 이상까지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또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폴리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고 인테르는 3일에 경기하고 인테르 입장에서는 많은 경기 수를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잘 메꿔주는 것. 특히나 인텔의 약간의 또 문제라고 하면은 중원 미드필더 진들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이 백업 라인이 기존 자원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거를 얼마큼 메꿔줄 수 있는 백업 라인의 어떤 영향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지만 남은 시즌 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는 사실 남은 일정이 뭐 최종전 라치오전 아니면 뭐 로마전, 근데 물론 이런 거 모두 홈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탈란타와의 이제 원정 경기가 한 번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페예노르트 원정 갔다가 몬차 홈에서 하고 인테르가 다시 페예노르트 홈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탈란타 원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2주 안에 4경기를 해야 되는 이 일정만 잘 소화해 준다면 확실히 차후 일정은 인테르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뭐 우승권은 미끄러지지 않는 팀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볼 게 UEFA 지금 개수가 이탈리아가 좋지 못해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에는 아탈란타, AC 밀란, 유벤투스가 모두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인테르 한 팀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로파가 물론 라치오가 잘했죠. 네, 그렇죠. 라치오가 예. 잘해서 지금 유로파리그 1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피오렌티나가 이제 또 얼마큼 또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거두절미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이 이탈리아 팀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는 개수가 일단은 4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걸 좀 보더라도 아탈란타는 지금 승점차로 봤을 때는 인테르와 3점차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승 레이스도 계속 펼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넓게 보면 우승 레이스까지 포함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죠, 3점 차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탈란타는 좀 어땠어요 요즘 이번 시즌에? 나폴리라던가 AC 밀란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탈란타 경기를 했었고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파이널 서드에서 이제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죠. 레테기와 그 루크먼 선수, 이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레테기 선수는 이제 현재 세리아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21골로. 그리고 루크먼 선수는 12골로 세리아에서 지금 4위를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득점 랭킹.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아탈란타가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득점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강한 전방에서부터 1대1 맨투맨.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가스페린이 어떤 독보적인 색채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그래 잘 맞아 떨어지면서 높은 지금 3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단점인 부분은 작년 9월부터죠.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공식 경기에서 19경기 다 1배밖에 기록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였어요. 엄청 좋았죠.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는 뭐 3위에 랭크가 돼 있지만은 뭐 이길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연승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비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우승 레이스에 인테르와 나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시즌 초에 조금 거론이 됐던 팀은 아탈란타였어요. 그렇죠. 네, 아탈란타가 페이스가 정말 좋았잖아요. 또 지난 시즌에도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또 차지를 하면서 네. 정말 이번 시즌에 아틀란타 이거 우승할 수도 있겠다. 네.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스쿼드 뎁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엄청 두꺼운 팀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에 생긴 부재들이라던가 네, 그쵸. 부상이 이제 리그 시즌을 치르면서 부상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아틀란타도 크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 조금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오락가락하는 경기력 때문에 아쉽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이제 4위에 한 자리를 두고 지금 정말 많은 팀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읊어드리면 일단 라치오가 현재 4위예요. 그렇습니다. 라치오가 승점 50점으로 현재 4위인데 유벤투스가 지금 현재 이제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죠. 오늘 이제 녹화일 넘어가는 이 시점으로 다음날 경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유벤투스가 4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 밑에 볼로냐가 47점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7위 45점 로마까지 본다면 43점까지 4등부터 8등까지가 승점차가 7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이제 1점 차로 붙어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4위는 솔직히 어느 팀을 좀 예상하셨나요? 저 정말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자리가 이제 유벤투스가 되지 않을까. 유벤투스. 조심스럽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라치오, 피오렌티나, 볼로냐, 뭐 AC 밀란,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컵 대회 일정이랑 유럽 대항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최소 만약에 16강 경기로만 봤을 때도 그 다른 이제 현재 위치 1위부터 4위까지 랭크돼 있는 팀들보다 조금 더 경기를 더 많이 치러야 돼요. 그렇죠. 2경기에서 3경기는 더 많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부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힘든 리그에서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벤투스는 사실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서 온전히 리그에만 집중할 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좀 리그에서 힘을 쏟을 수 있는 유벤투스, 아탈란타가 좀 더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라치오 유벤투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긴 하는데 유벤투스가 저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51% 정도 네, 유벤투스 왜냐면 라치오 말씀해 주신 거 유로파를 해야 돼요. 라치오 입장에서 유로파를 포기하기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끝까지. 더군다나 라치오는 유로파에서 이번 시즌 잘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5위가 유로파를 나가고 6위가 이제 컨퍼런스를 나가는 구조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인테르나 라치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각각의 UEFA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느낌으로 봤을 때는 1위부터 4위까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4위를 누가 차지할지 유벤투스, 뭐 저도 약간의 유벤투스 우위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흐름을 좀 밑으로 조금 밑으로 가보면 로마가 생각보다 최근에 흐름이 좋고 아 그렇죠. 피오렌티나가 약간의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선수단 뎁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이탈리아노 감독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볼로냐가 오히려 6위로 올라왔고 피오렌티나 7위 그리고 로마가 8위 그리고 밀란이 9위예요. 어쨌든 감독이 한번 바뀌었어요. 폰세카 감독에서 그렇죠. 폰세이상 감독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었고 뭐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를 우승하면서 그렇죠. 그 두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을 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엄청 그러면서 좋았죠. 뭐 인테르 상대로도 좋은 전적을 뭐 두 감독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컵 대회를 하나 들으면서 밀란이 야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선제골 넣고 동점을 허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더 이제 선수들을 더 강력하게 상대방을 더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경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실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선제골을 먹고 동점골 만드는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또 막판 갈수록 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하는 경기로 인해서 3연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좀 AC 밀란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그리고 전반기 때 인터 밀란과의 승부를 제외하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드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제 후반기 때는 이제 다시 이 강팀들과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죠? 뭐 나폴리도 있고요. 뭐 유벤투스는 이미 했고 아탈란타 그리고 로마, 그 피오렌티나 이 팀들 간의 경기가 또 남아 있는데 이 팀들 간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한다라면은 아마 상위권 도약으로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현재 6위까지 올라가려면 동일 라운드 기준으로 승점 6점이나 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팀들 간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빠르게 올라와야 하는 이제 밀란의 흐름인데 한 10경기 뭐 11경기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남은 경기들을 좀 고려 봤을 때 어디까지 또 올라올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마는 오히려 페이스가 조금 좋고 그렇죠. 네, 로마는 좀 올라오고 피오렌티나는 좀 떨어지고 볼로냐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네, 이러면서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UEFA를 나갈 수 있는 이 팀들 이 순위 안에 여전히 많은 팀들이 또 이번 시즌은 유난히 세리에 이런 팀들이 많이 빼곡하게 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남은 경기들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확실히 재밌는 경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순위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좀 많은 팀들이 좀 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첫 촬영을 한번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정원 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주셨지만 네. 정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또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또 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세리에 뭐 많은 해설위원님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팬분들이 또 지켜보시고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컨텐츠만큼은 이제 실질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중계진들 입장에서 느꼈던 걸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우준 해설위원은 선수 또 경험이 풍부한 만큼 그러한 관점에서 또 각 팀들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풍부한 이탈리아 이야기로 한번 돌아올 예정이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